걷는 사람 하정우.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한다.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직접 만든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연다. 그리고 7년 만에 새 책을 낸다. 최근에 내가 잘 만든다고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또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별명 짓기다. 마동석 형은 마동동, 김태리는 테리야끼, 김양기는 긴 냄새.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지어서 별명 장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평을 듣기도 했는데 막상 팬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하대갈. 내 머리에 범상치 않은 크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만 팬들은 좋은 건 크게 봐야 하는 거라며 나의 큰 머리를 꽤 반겨주는 것 같다. 나도 하대갈이라는 특별한 별명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에게 머리만큼이나 큼직한 신체 부위가 있다. 바로 두 발이다. 내 발 사이즈는 300mm다. 발이 워낙 크다 보니 주로 이태원이나 해외에서 맞는 신발을 구해야 해서 약간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왕발이 좋다. 가끔 내 큰 머리에 어지러운 생각과 고민이 뭉게뭉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면 그 생각이 부풀어 머리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 왕발이 먼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머리 큰 내가 발까지 큰 건 분명 축복이다. 정말 발 사이즈부터 타고났기 때문일까?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잘 걷는다.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걷고 아침에 눈 뜨면 걷고 친구들과 술 한잔 돌아가는 길에도 걸어서 집에 간다. 사람들은 이동거리를 말할 때 흔히 차로 몇 분 혹은 몇 킬로미터 간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가 이동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위는 편도 몇 보가 되었다. 영화 아가씨를 찍을 때는 영화사가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쯤에 있었는데 나는 강남에서부터 마포까지 거의 매일 걸어 다녔다. 출근길도 편도 16,000보. 이 정도면 상쾌하다. 별나게 걸어 다니기를 걷기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교주라고 놀린다. 그리고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엄청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걸어 다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걸었어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를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긴 싫었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걸음수를 측정하는 피트니스 밴드 핏빗을 손목에 차고 시간이 가든 나의 걸음이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여기며 걷는다. 걷기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오늘은 얼마나 걸었나 서로 내기하고 응원하며 계속 걷는다. 내가 사는 도시를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동네에 연결된 작은 골목길들을 알아나가는 게 나는 즐겁다. 그렇다고 내가 언제나 소풍 가득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건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나도 하루쯤은 그대로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귀찮음과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 몸을 움직여 걸으면 이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멀고 막막해 보였던 세상과 나의 거리가 훅 당겨진다. 이 책에는 내가 배우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닌 길, 그리고 걸으면서 느낀 내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담았다. 끊임없이 걷고, 배가 꺼지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세상으로 난 길에 뛰어들어서 심호흡하며 본능을 찾으려 애쓰는 자연인 하정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 삶의 방식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람마다 보폭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가 느끼는 온도차와 통점도 모두 다르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잘못된 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더디고 험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저 내가 지나온 길,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매뉴얼이 누군가에게 아주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혹여 쓸만한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어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아침 출근길 1만 5천 보 마일리지를 끊으면서 종종 평생 내가 걷는 걸음은 몇 보쯤 될까 생각한다. 나와 당신은 이 지구에서 총 몇 보를 걷다가 갈까?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족적을 찍으며 하루를 견딘 우리는 모두 이 지구라는 별을 굴리고 있는 길동무다. 당신이 휴일에 동네 친구와 가뿐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준다면 좋겠다. 2018년 11월 하정우. 왜 자꾸만 나를 잃어버리지? 2015년 내가 주연과 감독을 맡은 허삼관이 개봉했을 때 나는 한창 암살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허삼관은 기이할 정도로 관객이 들지 않고 있었다. 부랴부랴 이유를 찾다가 나 자신을 질책하다가 눈 떠보면 암살 촬영 시간이 닥쳐와 있었다. 촬영장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 나를 위로하려고 할 테니까.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척 담담하게 나를 토닥일 테고, 또 누군가는 까맣게 타는 내 속마음을 눈치채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조심스러워 할 것이다. 그 모두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나는 더 불편했다.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하는 건지,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촬영장에서 유쾌하게 농담을 건네고 사람들을 웃기던 하정우는 사라져버리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어둡고 우울한 남자만 거기 남아 있었다. 아침에 촬영장으로 향하는 출근길, 나는 1시간씩 기도했다. 제발 내가 맡은 연기만은 무사히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악정 코트 끝에 암살 촬영을 간신히 끝내고 다음날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를 뽑았다. 밤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갔다. 한 달 후 LA에서 그림 개인전을 열기로 되어 있었다. LA 숙소에 도착한 첫날 시차 때문인지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가 무리한 걸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묘한 공포와 한기가 몸을 덮칠 때가 있다. 불안 증세와 함께 오한과 통증이 몰려왔다. 냉장고에서 물이라도 꺼내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순간 무릎이 푹 꺾였다. 그대로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개인전을 열기 전에 내가 완성하기로 약속한 작품 수가 있었다. 전시 오픈 일정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림이 모자랐다.
개인전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이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걸 다 어떻게 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웠다. 내가 약속해버린 모든 것이, 내가 해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그려야겠다 싶어서 한 달 동안 꾸역꾸역 악으로 깡으로 그림을 그렸다.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내리 20작품을 미친 듯이 그렸다. 하루 13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씩 그림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저 공포에 질려서 나를 복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체중이 15kg이나 불어 있었다. 전시회 오픈일이 되었다.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약속한 작품 수를 모두 채웠다. 전시 중에는 유명한 미술평론가도 다녀갔다. 그런데 갤러리에서는 의례적인 칭찬을 하고 내 그림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던 그 미술평론가가 사석에서 내게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시나요? 그 개인전의 한 코너에는 내가 시시때때로 쓱쓱 그린 스케치를 두었고 넓은 공간에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 두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왜 저 구석에 있는 스케치처럼 자유롭게 그리지 못하고 완성작들은 디자인 요소에만 매달렸느냐는 뼈아픈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내게 그 말은 곧 왜 이렇게 남들 시선만 신경 쓰며 사느냐는 물음과 다르지 않게 들렸다. 비단 그림에 대해서만은 아니었다. 영화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다.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지? 거의 1년 반 동안 나는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 허삼관 촬영, 후반 작업과 개봉, 그에 맞물려 진행된 암살 촬영. 그 촬영이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내 나름대로 안간힘을 다해 준비한 그림 전시회. 그런데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남의 눈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 그 평론가의 말에 나는 깊이 찔렸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은 내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묻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그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왜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운 좋게도 다시 6월에 뉴욕 전시회가 잡혀 있었다.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든 못 받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려보기로 했다. 한 점 한 점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뉴욕으로 보냈다. 결과는? 감동적인 성장소설처럼 반전 있는 드라마처럼 엄청난 호평이 쇄도하고 갤러리를 찾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딱 한 점이 팔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치, 난 원래 이런 걸 그렸던 사람이지. 괜히 웃음이 났다. 사실 뉴욕 전시회에 보낸 그림을 그릴 때부터 진작 알았다. 이 그림 누구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예감.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 그간 사람들이 내 인물화를 보면 무섭다고들 했다. 그림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 그림을 선택하고 전시해준 갤러리에는 중요한 일이다.
기왕이면 내 그림을 믿어준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품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밝게, 재기발랄하게 그려보면 어떨까? 그러다 그 미술 평론가의 고마운 지적을 계기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야겠다. 고 마음 먹게 된 것이다. 물론 뉴욕에서 받은 성적표는 처참했다. 팔린 그림 1점. 그리고 뉴욕 갤러리에서는 통 연락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분명 내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가기로 했다. 그림도 또 내 인생도. 지금도 나는 어중간한 그림 10점을 넣어놓았을 때보다 나를 닮은 그림 1점이 완성되었을 때 기분이 좋다. 한때 나는 열정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나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걷는 것, 내 보폭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 내 숨으로 걷는 것, 걷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묘하게도 인생과 이토록 닮아 있다. 저는 하정우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정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많이 봤느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과 함께, 황해, 암살, 추격자 뭐 정도인데 그나마 신과 함께 또 추격자를 가장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저도 의문인데 왜 제가 하정우가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뭐 하정우 배우가 좋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누가 어느 배우가 좋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말하면 하정우가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정우를 강요하는 그 정도로 진성 팬이 돼 있는 거죠. 며칠 전에 황정민 씨가 MBC 인터뷰에서 가장 탐나는 캐릭터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추격자에서 살인마 역할을 한 하정우 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하정우 씨가 진짜 연기를 잘하긴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안목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하정우 씨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정우 씨의 표정, 그 표정,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약간의 그 쓴웃음, 그리고 뭔지 모를 고뇌를 안고 있는 듯한 눈빛, 이런 것들에 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걷는 사람 하정우를 읽고 보니까 제가 왜 하정우를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정우 씨 아버지가 김용건 씨인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또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투약했다고 하는 기사가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제 사건들이 연루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에게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까지 보니 제가 진짜 진성 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정우 씨의 책 걷는 사람 하정우,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